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재래시장. 그 안에서도 가장 구석진 자리엔 작은 통닭집과 꽃가게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통닭집의 주인은 김순애 할머니. 매일 아침 7시에 나와 닭 손질을 하고 마늘과 생강을 다져 직접 양념을 만드는 걸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모두 외지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오늘은 몇 마리 팔았네 하는 소소한 일상이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맞은편엔 10년 전쯤 들어온 박상철 할아버지의 꽃가게가 있습니다. 꽃 파는 남자는 멋있더라는 친구의 말에 웃으며 시작한 일이었지만 박상철 할아버지에게는 혼자가 된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눈이 마주치면 서로 고개를 휙 돌려버리는 사이입니다. 마음속으론 오늘은 말 좀 걸어볼까 하면서도 또 그 마음을 숨기고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어느 초겨울 아침 가게 문이 한 번도 닫힌 적이 없던 통닭집인데 그날따라 가게 문은 하루 종일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닭집 할머니 병원 갔대. 팔이 안 좋다나 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꽃가게 할아버지도 듣게 되고 할아버지는 말없이 가게 문을 잠그고 시장 근처 꽃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 할아버지가 고른 건 시들지 않고 오래가는 순수한 향이 나는 노란 국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굳게 닫힌 통닭집 문 앞에 노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도매시장에 가서 국화를 사다가 통닭집 앞에 두었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씩 국화는 쌓여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 가게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통닭집 할머니 좋아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냐, 그냥 건강히 잘 돌아오시라고. 말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듯 했지만 할아버지는 부끄러웠는지 황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일이 지난 후 내려져 있던 통닭집의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가게 안이 환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쌓여져 있는 국화 무더기를 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 모습을 본 옆가게 사람이 귀뜸하듯 말했습니다. 그 꽃집 노인네야. 매일 아침마다 놓고 가더라고.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싫지만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꽃집 앞을 맴돌다 작은 쪽지를 꽃가게 문틈에 조용히 꽂아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화꽃 참 예뻤어요. 전 참 따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통닭집 문에 손글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통닭 냄새 사실 좋습니다. 병원에 가 계실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좋은 하루 되세요. 꽃향기 좋네요. 설레는 짧은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래된 둘 사이의 첫 대화였습니다. 그 인사를 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꽃집 앞에서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전기장판 하나 없이 전기난로 하나로 견디는 꽃집 안을 보고는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나무 장작 한 꾸러미를 직접 사서 꽃집 문 앞에 조용히 두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볼 거라는 걸 아는 듯이 장작 위에 메모 하나를 써서 놓아두었습니다. 꽃보다 따뜻한 장작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닭 튀기는 소리도 좋네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처음으로 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이거 따뜻한 두유인데요. 같이 좀 드시겠어요? 할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국화차 좀 나눌까요? 그날
둘은 시장 불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웃으며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한 꽃향기, 고소한 통닭 냄새, 그리고 아주 느린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꽃가게 할아버지와 통닭집 할머니가 천천히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시간은 하루하루 지나 어느덧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에는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그 소식에 떠들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아들들은 말합니다. 엄마, 이제 장사 그만하고 서울로 올라와요. 할머니는 망설여졌습니다. 꽃집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을 고민을 한 할머니는 아들들의 말대로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차마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가게 정리를 마친 그녀는 작은 편지를 들고 꽃집 앞에 섰습니다. 꽃가게 안은 비어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박 사장님, 덕분에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편지만 남기고 가지만 혹시라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말 놓고 불러줘요. 그땐 저도 상철 씨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점차 기억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재개발이 된다던 시장은 좀처럼 진행이 되지 않더니 결국엔 시장의 재개발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일부 상인들이 하나둘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꽃가게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통닭집,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김순애 할머니. 할머니는 맞은편 꽃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꽃가게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이젠 말라도 되지, 순애야.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왜 이제야 놓는 거예요? 너무 늦었잖아요, 상철 씨. 그날부터 매일매일 꽃집 앞엔 통닭 상자가, 통닭집 앞엔 국화꽃이 놓입니다. 늦었지만 가장 따뜻한 온도의 사랑. 두 사람은 그렇게 매일 서로의 반대편에서 조용히 걸어와 함께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통닭 냄새와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빠르게 시작하고 쉽게 끝나는 사랑이 많은 요즘, 김순애 할머니와 박상철 할아버지의 사랑은 느리고 조용하고 오래 기다린 끝에야 찾아왔습니다. 노년의 사랑인 만큼 진하고 설렘도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사랑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해도 마음만 있다면 사랑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